박스 위에 포장된 오븐을 제거해줍니다. 박스를 눕혀줍니다. 그 상태에서 박스를 들어 올려줍니다. 3단 박스를 해체하게 되면 보이는 화면처럼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완충제를 제외한 포장이 되어 있는 무등록 트레드밀의 부품 모습입니다. 무등록 트레드밀 본체, L 샤프라, 둥근 머리 육과 소켓 나사, 6mm 육과 렌치, 5mm 육과 렌치, 핸들 커버, AA 건전지 3개, 심박수 추정 벨트 건전지, 심박수 추정 벨트, 심박수 추정 벨트 보조 장치, 디스플레이, 조립 설명서. 본체와 기둥을 조립할 때는 샤프락을 활용합니다. 보이는 화면처럼 생긴 샤프락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조립 전에 기둥 부분을 세워주세요. 샤프락이 들어가는 위치의 경우 각 구멍들마다 홈이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둥을 세우면서 각 구멍들이 맞물리는 것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구멍이 맞물리는 부분을 찾았다면 샤프락을 넣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샤프락을 돌리다 보면 체결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감을 찾으면서 돌려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샤프락의 경우 안쪽 홈에 육간 렌치로 다시 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으로 충분하게 안 돌아갈 때까지 조여주셔도 무방합니다.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돌려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진행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기둥을 세운 다음 구멍이 맞물리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샤프락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육간 렌치를 사용하여 단단하게 체결할 수 있는 홈이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손의 힘만으로도 시계 방향으로 쭉 돌려서 체결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무동력 트레드밀 핸들 부분을 조립해 주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핸들에 센서선이 보이는 화면처럼 있습니다. 더불어 무동력 트레드밀 본체에도 센서선이 있습니다. 본체 핸들을 조립하기 전에 센서를 꼭 연결하여서 조립을 진행해 주면 되는데요. 센서선의 경우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포장 타일로 연결되어 있으니 제거를 진행해 주면 됩니다. 포장 타일을 해체한 상태에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체에 있는 구멍 2개와 핸들 구멍 2개가 맞물리도록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센서선의 경우 본체와 핸들을 연결해 주시고 선은 본체 쪽으로 밀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둥근머리 육과 소켓 4개와 십자 드라이버가 있는 5mm 육간 렌치를 준비해 줍니다. 우선 구멍에 맞춰서 둥근머리 육과 소켓 2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구멍이 잘 안 보인다면 살짝 들어서 육과 소켓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조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총 2군데를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둥근머리 육과 소켓 남은 2가지를 활용해 줍니다. 손으로 가볍게 돌려서 가조립을 진행합니다. 가조립을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꽉 조이게 되면 반대편에 조립할 나사들이 들어갈 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어떠한 조립을 하든 가조립을 한 뒤에 조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 5mm 육간 렌치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돌려주시면 조립이 마치게 됩니다. 이 마지막쯤에 하나씩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조립이 된 상태에서 다시 시계 방향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이게 되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제 하단 부분에 샤크락도 꽉 조여주겠습니다. 십자 드라이버가 있는 5mm 육간 렌치를 활용해서 시계 방향으로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5mm 육간 렌치를 활용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두 강하게 조립하게 되면 기둥과 핸들이 고정된 상태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프레임 조립은 완료되었습니다. 핸들 조립을 마쳤다면 두 개의 핸들 커버를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본체와 핸들이 연결된 둥근 나사 위에 가볍게 걸쳐주신 상태에서 손바닥 등으로 가볍게 눌러서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본체에 있는 트레드밀 벨트와 이동할 수 있는 바퀴 간에 하얀색 케이블 타이로 체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배송 간의 파손을 방지하고 꼼꼼하게 검소를 진행해서 보이는 화면과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가위나 칼대를 활용해서 자르고 케이블 타일의 밑에서부터 뽑아서 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상단에 있는 패드 또한 비닐로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 손으로 비닐을 해체해 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랩으로 말려서 감싸져 있으니 결에 따라서 해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칼이나 가위 등으로 빠르게 해체가 가능합니다. 모두 해체한 뒤에는 본체를 살짝 들어서 하단에 있는 비닐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 부분도 마찬가지로 무드놀 트레드밀 본체와 벨트가 케이블 타이로 연결되어 있으니 가위나 칼 등을 활용해서 케이블 타이를 해체해 주시면 됩니다. 자른 후에 손으로 밑으로 쭉 잡아당겨서 해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진행해 줍니다. 안전과 배송을 위한 케이블 타일을 모두 제거했다면 보이는 화면처럼 벨트가 아무런 무리 없이 돌아간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조립 전에 건전지를 페이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더스크랙에선 AA 건전지를 같이 동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동봉되어 있던 AA 건전지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건전지 넣는 곳을 손끝으로 눌러서 해체를 진행해줍니다. 하나씩 플러스 마이너스 칸을 확인해서 건전지를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건전지를 다 넣어주시면 디스플레이 안에서 삐 소리가 나게 되고 이후 뚜껑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켜지게 됩니다. 이제 계기판을 고정시켜줄 차례입니다. 전선들을 계기판 안으로 쭉 넣어줍니다. 건전지를 조립 이후에 체결하게 되면 건전지함 입구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건전지를 먼저 넣어준 후에 계기판을 꼭 체결해 주셔야 됩니다. 조립할 때는 5mm 유가 렌치 중에 십자 드라이버가 있는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해체할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나사를 해체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돌린 상태에서는 손으로도 충분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체가 가능합니다. 모두 해체한 후에는 무동력 트레드밀의 손잡이 부분과 디스플레이에서 나사를 제어한 부분을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은색 부분이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합하는 홀에 맞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선의 경우 본체 쪽으로 밀어 넣은 뒤에 나사를 해쳤던 은색 부분을 보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조립할 때는 디스플레이 선이 꼭 안쪽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손으로 어느 정도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고 판단되면 육각 렌치를 활용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나사질 또한 육각 렌치에 있는 십자 드라이버를 활용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 강하게 고정을
진행해 줍니다. 무동력 트레드밀과 함께 사용되는 심장 박동수 벨트입니다. 가슴에 착용을 하면 심장 박동수 측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해당 심장 박동수 벨트 측정기를 사용하려면 건전지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심장 박동수 측정 벨트를 반대편으로 돌려주면 건전지를 넣는 것이 화면처럼 보이게 됩니다. 동봉되어 있던 동그란 캡 부분을 활용해서 해당 부분을 해체가 가능한데요. 홈에 캡을 맞춘 상태에서 돌려서 뽑아주시면 손쉽게 해체가 가능합니다. 원형 리튬 건전지가 들어가 있으니 동봉되어 있던 건전지를 위치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후 해체했던 캡을 다시 돌려주시면 심장박동 수준의 벨트는 조립이 끝나게 됩니다. 심장박동 수준의 벨트의 길이 조절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착용하는 벨트이며 버클을 활용해서 길이 조절이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가방끈 조절하는 것처럼 조절해주시면 편합니다. 원래는 맨살에 착용해야 신발 수정이 원활하게 가능하지만 해당 영상은 조립 영상이기에 옷 입은 상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착용하실 때 불편하게 머리 위로 넣을 필요 없이 바로 옆에 캡이 있으니 교차하고 있는 부분을 해체한 뒤에 가슴 위에 착용 후 다시 캡을 모양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심장박동 수천 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무동력 트레드밀에 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 위치에 맞춰서 착용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영상이라서 제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착용을 했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원활한 측정을 위해서 옷 안에 심장박동 수천 벨트를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상의 탈의는 꼭 하실 필요는 없고 옷 안에 벨트를 착용하고 달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동력 트레드밀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역회전 방지 기능입니다. 정상적으로 벨트를 밟게 되면 벨트가 돌아가지만 반대편으로 밟을 시에는 역회전 방지 기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뛰다가 쉬려고 할 때 혹은 뛰다가 스텝이 꼬였을 때 반대편으로 밟아서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존재하는데요. 무동력 트레드밀은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역회전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동력 트레드밀은 말 그대로 동력이 나이기 때문에 몸의 코어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동력 트레드밀을 타는 초보 입문자분들이라면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걷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어느 정도 걷는 게 익숙해졌다면 손잡이를 넣고 빠르게 걸어보시면 됩니다.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는 인터벌에 특화된 무동력 트레드밀이라서 빠르게 걷다가 빠르게 최고 속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이는 화면처럼 심박수가 표시되게 됩니다. 맨살에 착용한 권고들이나 옷이 얇은 경우에는 측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자신의 심박수에 맞춰서 운동이 가능합니다. 심박수가 너무 높다면 운동강도를 줄이고 심박수가 어느 정도 낮다면 운동강도를 높이는 등으로 건강하고 안정한 러닝이 가능합니다. 계기판에는 좌측과 우측에 버튼들이 따로 있습니다. 좌측 4개의 버튼은 어디를 내가 타깃해서 운동할지에 대한 설정 버튼이며 우측에 있는 인터벌 3개 모두는 효율적인 인터벌을 위한 설정 버튼입니다. 각각의 인터벌 모드에서 손으로 가리키는 2개의 버튼은 효율적인 인터벌을 위해 준비된 세트이고 마지막 버튼의 경우 이미 있는 모드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로 운동하고 어느 정도로 쉬고 어느 정도 몇 세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정을 만들 수 있는 커스텀 인터벌 버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버튼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타깃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좌측에 있는데요. 타겟 타임을 누른다면 내가 얼마나 운동할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3분 정도 뛰고 싶다고 가정한다면 숫자를 올려주신 뒤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시간이 나오게 되니 설정한 시간만큼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최초로 가려면 스탑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타겟 디스턴스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본값은 1km이나 5km로 설정하실 수 있고 설정했던 거리만큼 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깃 칼로리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가 소모하고 싶은 칼로리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화살표를 이용해서 소모하고 싶은 칼로리를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디스플레이에 대한 안내는 조립 설명서에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 같이 참고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설정한 칼로리만큼 운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최초로 돌아가려면 스탑을 꼭 눌러서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겟 HR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심장 박동수 추정인데요. 나의 나이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나이를 35살로 가정하게 된다면 35살 페이스에 맞는 심박수가 화면에 표시되게 됩니다. 심장수 측정 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서 원활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심박수 측정 벨트는 세밀한 측정을 위해 맨살 혹은 얇은 옷에 착용해야 합니다. 좌측 4개의 타겟 설정에 관한 버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화면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인터벌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 10 커스텀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가장 위에 있는 버튼은 20초 운동하고 10초 쉬는 인터벌 모드입니다. 두 번째 버튼은 10초 운동하고 20초 쉬는 인터벌 모드입니다. 마지막 버튼은 몇 초 운동하고 몇 초 쉴 수 있는지를 설정할 수 있는 커스텀 인터벌 모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20 인터벌 모드에 들어가서 스타트를 누르면 보이는 화면처럼 레디 3초가 뜨게 됩니다. 워크, 즉 20초 동안 운동하면 된다는 걸 화면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옆은 세트의 횟수를 나타내줍니다. 운동 20초, 쉬는 시간 10초가 끝나면 세트 숫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즉 8세트로 운동을 진행하면 됩니다. 20초의 운동을 마치게 되면 10초의 레스트가 뜨게 됩니다. 운동을 하고 쉬어주시면 됩니다. 인터벌 운동성상 지속적으로 운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닌 고강도로 운동한 뒤에 쉬어주면서 심폐지구력을 올려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 수에 맞춰서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서 말드린 것처럼 운동과 휴식 시간이 끝나면 보이는 화면처럼 세트 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20초 운동 10초씩 8번 세트를 진행하면 1번 버튼의 모드는 끝나게 됩니다. 어떠한 세트로 설정하든 쉬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20초 운동 10초 휴식에 30초가 지났으니 세트 수가 3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인터벌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튼을 누르고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동일하게 레디 3초와 함께 인터벌 모드가 시작됩니다. 10초 운동하고 20초 휴식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10초의 워크아웃이 끝나면 20초의 레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정해진 인터벌 모드의 버튼 2개의 원리가 이해가 되었다면 커스텀 인터벌 모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벌 커스텀을 누른 뒤 엔터를 눌러줍니다. 최초의 세트 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개의 모드로 운동을 해보니 8세트는 조금 많은 것 같다고 판단되신다면 화살표 버튼을 통해서 5세트 정도로 올린 뒤 엔터를 눌러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도 15초 정도를 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화살표 버튼으로 조정한 뒤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휴식도 예를 들어 똑같이 15초를 쉬고 싶다고 가정한다면 화살표 버튼으로 조정한 뒤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세팅했던 세트의 개수, 운동시간, 휴식시간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커스텀 인터벌을 제외한 2가지의 인터벌은 대표적인 인터벌 모드입니다.
운동량이나 그날의 컨디션, 내가 하고 싶은 세트 수에 따라서 커스텀 인터벌 모델을 통해서 나에게 맞춤인 인터벌 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로 사용하실 때는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원리를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좌측의 4가지 버튼은 시간, 거리, 칼로리, 심박수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타깃에 따라 운동을 해주는 버튼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우측에 있는 3가지 버튼은 내가 인터벌 운동을 하고 싶을 때 각각의 모델을 설정해주는 버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운동을 하면서 나의 심박수도 살펴보고 거리나 칼로리 등의 소모량을 살펴보며 효율적으로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동력 트레드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을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성실성의껏 답변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스클의 무동력 트레드밀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무동력 트레드밀은 GWT 키노멜 피톤이 호환 가능한데요. 최초로 들어가실 때는 사용하시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신 뒤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QR코드를 통해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를 연 상태에서 QR코드를 비추며 보이는 화면처럼 연동이 가능한 앱들을 호환하실 수 있습니다. 무동력 트레드밀 호환 가능 앱 중 가장 대표적인 GWT 앱에 관해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GWT는 로그인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무동력 트레드밀의 경우 라이딩이 아닌 러닝이니 가장 상단 부분에 러닝을 클릭해줍니다. 바로 눌러서 장치를 검색해주면 무동력 트레드밀이 나오게 됩니다. 심박계도 자동으로 연결될 것이며 만약 안 될 시에는 심박계 쪽을 눌러서 호환이 가능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고 내가 하고 싶은 러닝 모드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화면처럼 핸드폰이나 기타 장치에서 설정해야 하는 부분은 서치로 눌러주신 뒤에 본격적인 러닝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길에 걸을 때는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속도를 내서 뛰기 시작한다면 화면의 캐릭터 또한 내가 뛰는 속도에 맞춰서 움직이게 됩니다. 블루투스 연동으로 쉽고 빠르게 GWT를 사용이 가능하며 거치대도 튼튼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이 러닝을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다른 앱 중 키노맵 연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키노맵이 다운로드된 상태에서 앱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앱이든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자전거가 아닌 무동력 트레드밀이니 자전거 부분을 달리기 부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무동력 트레드밀을 처음 호환하는 것이다 보니 상단에 있는 플러스 나의 장비찾기를 눌러서 무동력 트레드밀을 찾아주면 됩니다. 기존의 화면에 있는 것은 다른 유산소 제품을 호환했을 때 뜬 것이니 처음 진행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트레드밀을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귀하의 머신이라는 곳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곳을 눌러주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상단에 있는 곳을 눌러주시면 되고 블루투스 표시와 함께 접속이 완료되면 무동력 트레드밀 자체에서 연결이 되었다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동시에 무동력 트레드밀 화면은 앱이 연결되다는 표시로 보이는 화면처럼 계기판에 앱으로 뜨게 됩니다. GWT일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화면이 노출되게 됩니다. 무동력 트레드밀과 키노맵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벨트를 발로 움직여서 호환성을 체크해 주십니다. 그러면 보이는 화면처럼 내 기구들의 무동력 트레드밀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키노맵 홈으로 돌아가서 내가 운동하고 싶은 운동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코칭이라는 탭에서 뛰고 싶은 풍경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과 풍경을 보면서 달리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 앱마다 특성이 다른데 키노맵의 경우 여러 풍경과 다른 국가에서 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동력 트레드밀을 사용하다가 보이는 화면처럼 벨트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달리기도 어렵고 소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당 방법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구멍이 나 있는 부분에 육각 렌치를 넣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거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조절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손잡이가 있는 앞쪽에 구멍이 2개가 있고 뒤로 이동해서 뒤에 있는 벨트 또한 기울어져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앞서 설명드린 앞쪽과 동일하게 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조절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홈에 맞춰서 육각 렌치를 넣어주신 뒤에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넣어서 조절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조립 설명서 자체에는 벨트가 치우쳐져 있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4분의 1 방향으로 돌려 있긴 하나 텍스트로만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로 접목해서 활용하기에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직접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추후에 설명서 자체도 최종적으로 수정이 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릴 경우 조절 중인 부위에서 레일이 멀어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 경우 조절 부위가 가까워지는데요. 홈에 맞춰서 6mm 육각 렌치를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우선 시계 방향으로 쭉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치우쳐져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쭉 돌려주면 되는데요.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시계 방향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올라가서 타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확실히 간격이 멀어지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시계 방향으로 많이 돌려서 벨트와 본체 사이의 간격이 벌어졌으니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어느 정도 돌린 뒤에 다시 타보면서 조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화면처럼 다시 벨트가 본체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게 치우쳐지지 않고 정상적인 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과 뒤 각각 2곳, 총 4곳이 있습니다. 6mm 육각 렌치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치우쳐져 있는 곳에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간격이 생기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생기면 간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중간중간 직접 타보면서 지금 벨트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벨트가 치우쳐져 있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동력 트램 자체가 우리 몸이 동력이 되고 하중을 받아서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무게가 많이 쏠릴 경우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해당 부분은 하자가 아닌 사용관에 생길 수 있는 특이사항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무동력 트레드밀에 익숙해졌다면 벨트 쏠림이나 밀림 현상은 현저하게 줄게 됩니다. 초반부에 익숙하지 않은 자세 때문에 조금씩 조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6mm 육각 렌치를 통해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니 해당 영상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운동을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